지난주 목요일 오후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친구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아직은 괜찮아. 심각한 건 아니야.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불현듯 밀려오는 불안감.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째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제 나이 올해 54세입니다. 저 역시 요즘 가끔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특정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62%나 낮았습니다. 62%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명 중 10명이 걸릴 병을 4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83세 할머니가 1년 만에 손주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순간을, 78세 할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다시 외우게 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고가의 약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아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호 1, 어느 날 갑자기 단 것만 찾는 것입니다. 69세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나고 자라 밥에 된장국이면 족하다던 분이었습니다. 커피도 믹스 대신 블랙만 드셨죠.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갑자기 변했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칠 수 없게 됐고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3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케이크가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이제 단맛을 아시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김 씨는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서를 받으신 채로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의 전두엽이 약해지면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고 본인도 모르게 단 음식만 찾게 되는 겁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이것을 알츠하이머의 숨은 신호라고 부릅니다. 초기 환자의 67%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근 몇 달 사이 평소와 다르게 단 음식에 집착하신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신호 2,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72세 이철수 씨는 홀로 사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씨 댁에서 연기가 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계시더랍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하신 겁니다. 타는 냄새가 집안 가득한데도 전혀 못 느끼셨던 거죠. 후각 상실. 이건 단순히 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는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후각신경부터 공격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기억력 저하보다 35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15년 추적 조사 결과 후각 기능이 크게 떨어진 노인은 5년 내 치매 진단율이 정상인의 2.8배였습니다. 가스 냄새, 음식 타는 냄새를 가족들은 느끼는데 당신만 못 느낀다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호 3은 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67세 박순희 씨. 40년간 가계부를 써온 알뜰한 주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홈쇼핑에서 쓰지도 않을 건강식품을 수백만 원어치 구매하셨습니다. 전화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송금하셨습니다. 같은 반찬을 일주일에 4번이나 사오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고 물었을 때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특히 배측 전전 두피질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전화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명확해지기 35년 전부터 이미 금융 실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와 달리 돈을 이상하게 쓰신다면 단순히 노망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신호 사는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요. 어머, 벌써? 아직 12시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화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75세 최영희 씨는 약을 하루에 3번 드셔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런데 자꾸만 시간을 착각하셨습니다. 아침에 2번 드시거나 저녁을 거르거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니면 너무 안 가거나. 우리 뇌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해마와 전두엽이 함께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죠.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시계가 고장납니다. 독일 미넨 인지신경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초기 치매 환자들은 시간 흐름을 평균 2.5배 왜곡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잊으시거나 아직 안 지났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뇌의 시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호 오는 낯선 사람에게 너무 친한 것입니다. 70세 정명희 씨. 평생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변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라고 하시고 마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요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해서 라며 사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이건 전두엽의 사회적 억제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이건 말해도 되고 이건 말하면 안 되고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무너진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전측 두엽 치매 환자의 48%가 이런 사회적 경계 상실을 보인다고 합니다. 평소 조심스러우시던 분이 갑자기 지나치게 다정해지셨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신호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83세도 회복한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83세 김옥순 할머니는 1년 전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손주 이름을 자꾸 잊으시고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환승까지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장도 보고 밥도 제대로 해 먹어요.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해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6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1은 한 발로 서서 생활하기로 뇌가 깨어나는 3분입니다. 선생님, 양말 신는데 왜 자꾸 비틀거릴까요?
74세 강동철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틀거림이 당신의 뇌를 살릴 겁니다. 앉아서 양말을 신으십시오. 쉽습니다. 서서 양말을 신으십시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균형을 잡아야 하고 발을 들어야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정기관이 균형을 감지하고 손해가 미세한 근육 조절을 하고 전두엽이 자세 전략을 계획하고 해마가 이 경험을 저장합니다. 단순히 양말 하나 신는 동작에 뇌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노인의학과가 24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했습니다. 매일 5분씩 한 발로 서기 훈련을 한 그룹은 전두엽 혈류량이 32%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1% 상승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설거지할 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처음엔 벽을 짚어도 됩니다. 5초만 버텨 보십시오. 매일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당신의 뇌를 되살립니다. 습관 2는 눈 감고 먹기로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68세 박정희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음식을 드실 때 TV를 보십니까? 네, 맨날 봐요. 안 그러면 심심해서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TV를 보면 시각이 80%의 뇌 자원을 독점합니다. 그러면 미각, 후각, 촉각은 20%만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이 차단되는 순간 뇌는 다른 감각들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밥알의 질감이 느껴지고 국물의 온도가 감지되고 반찬의 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 피질, 미각 피질, 후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그들 사이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찰스 스펜스 교수팀의 실험입니다. 눈을 감고 식사한 그룹은 풍미 인식도가 28% 증가했고 6주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9% 향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십시오. 첫 숟가락만이라도 눈을 감고 드십시오. 천천히 30번 씹으시면서요. 당신의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습관 3은 집안일이 최고의 뇌운동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집안일은 며느리한테 맡기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76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TV만 보시게 됐죠. 1년 후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단어가 자꾸 안 떠올라요. 며칠 전 일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집안일 하십니까? 아니요, 다 도우미가 해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TV 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접시부터? 아니면 작은 것부터? 계획하고, 설거지 순서를 기억하고, 감각적으로 물 온도 조절,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집중하고, 공간 지각으로 설거지통에 정리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이 총동원됩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종류 구분, 빨래 순서, 널 위치, 선정, 손동작 조절. 이 모든 게 복합적인 뇌 훈련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가 8,500명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주 5회 이상 능동적으로 집안일을 한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24% 낮았고 집행 기능은 평균 29% 더 잘 유지됐습니다. 집안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설거지, 빨래, 청소는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십시오. 뇌의 새로운 영역이 깨어납니다.
습관사는 TV 광고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광고를 따라하세요? 손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73세 이영수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이게 뇌에 좋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손자는 웃었지만 할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예전엔 단어가 자꾸 막혔는데 요즘은 술술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딩동댕 치킨. 맛있으면 과자. 광고 문구는 짧고 리듬이 있고 반복적입니다. 이걸 따라 말하면 언어 영역, 청각 피질, 운동 피질, 작업 기억 등이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센터가 경도인지장애 환자 60명에게 8주간 실험했습니다. 하루 15분씩 광고 문구와 짧은 노래를 따라하게 했더니 언어 기억력이 평균 23% 향상됐고 단어 회상 능력은 18% 개선됐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고 호흡을 길게 조절해야 하고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둘째,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물소리에 묻혀 부담 없고 매일 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TV 광고를 따라하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습관 5는 하루를 거꾸로 되감기입니다. 선생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 헷갈려요. 71세 김영호 씨 말씀입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거꾸로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뭐 드셨는지, 오후에 누굴 만났는지, 점심엔 뭐 하셨는지, 아침까지 역순으로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한 달 후 김 씨가 웃으며 오셨습니다. 신기해요. 이제 약 먹은 거 까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역순으로 떠올리면 뇌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마, 전두엽, 두정엽, 이 세 영역이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경과학과가 75명을 10주간 연구했습니다. 매일 역순 회상을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 24% 향상되고 언어 기억력 19% 향상되었으며 fMRI 촬영 결과 해마 활동 33%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오. 떠올린 것을 손으로 짧게 쓰는 겁니다. 오늘 이웃 김씨 만남, 저녁 된장찌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글씨는 타이핑과 다릅니다. 운동 피질, 시각 피질, 감각 피질, 감정 등 이 모든 게 함께 저장돼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훨씬 잘 넘어갑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UCLA 공동 연구. 손으로 쓴 그룹이 키보드로 친 그룹보다 정보 해상률 37% 높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단 3분 동안 하루를 거꾸로 되감고 한 줄 적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기억을 지킵니다. 습관 6은 밥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눕지 마.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처방은 정반대입니다. 밥 먹고 15분 누우십시오. 77세 박영자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뇌에 좋습니다. 왜일까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15에서 20% 감소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머리가 멍하고 졸리는 겁니다. 이때 10에서 15분 정도 편하게 눕거나 기대 앉으면 뇌혈류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인지 기능이 회복됩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년내과학교실 연구. 식후 15분 휴식을 취한 그룹과 바로 활동한 그룹 조사했는데
휴식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 29%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30분 이상 깊이 자면 안 됩니다. 이유는 밤에 잠 못 이루고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 있으면 상체를 30도 올리십시오. 셋째, 당뇨 있으면 식후 10분 가볍게 걷고 그 다음 누우십시오.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른 습관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3분 루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6가지 다 해야 하나요? 부담스러운데? 69세 정미숙 씨 질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이라도요. 3분 저녁 루틴은 1. 잠자리에 눕습니다. 2. 오늘을 거꾸로 되감습니다. 지금 저녁, 오후, 점심, 아침 순으로요. 3. 떠오른 것 한 가지를 손으로 씁니다. 끝입니다. 단 4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센터가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87명이 참여했고 81%가 일상 기억력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약 먹는 시간 있는 횟수 43% 감소하고 가스레인지 끄는 것 있는 횟수 38% 감소하였고 약속 있는 횟수 35% 감소했습니다. 단 4분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83세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년 전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잊었습니다. 마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약을 하루에 2번씩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발로 서서 양치질하고, 저녁마다 하루 거꾸로 되감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노래 부르고, 3개월째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스레인지 끈 거 기억나네? 6개월째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년 후 오늘 할머니는 혼자 버스 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손주들이랑 통화도 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83세에도 가능합니다. 60대, 70대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배운 것, 치매는 병이 아니라 뇌의 쓰임입니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 하루를 거꾸로 되감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점심 식사 때 눈을 감고 한 입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뇌를 지킵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3분 해상 일기를 씁니다. 내일부터 한 발로 양치질합니다. 점심부터 눈 감고 먹어봅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